더민주혁신회의, 정식 명칭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인데 강성, 친명, 원외 조직입니다. 1년 만에 조직이 원내 조직이 됐고 사실상 민주당 내 최대 조직이 됐다. 이날 대회는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장을 냈던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 추미애, 우원식,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나섰습니다. 여당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단호하게 나가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단호하게. 정말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서서 말하면 민주당의 당론에 맞는 그런 결의를 해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민주당이. 개딸이 점령한 민주당의 개딸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무현의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목적, 방탄과 대권을 위한 단일 대우가 구축되어 있고 전선에 더민주혁신회의 출신의 3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더민주혁신회의로 잡아봤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힘내시라, 침체되어 있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집권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잘 되라고 또 때려도 주시고 질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보수가 그리고 이제 여당이 또 전체적으로 하면 한국 정치가 민주당을 포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나셔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 그 마음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꼭 그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더민주혁신회의, 정식 명칭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인데 지난해 6월에 결성이 됐죠. 이게 소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강성, 네, 친명, 원외 조직입니다. 강성, 친명, 원외 조직인데 1년 만에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없어요. 강성과 친명까지는 맞아요. 근데 원외 조직이 원내 조직이 됐고 사실상 민주당 내 최대 조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상전벽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게 이게 뽕나무밭이 이게 바다로 변했다, 이게 완전히 180도 변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좋은 의미로 이게 변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이게 좀 괴물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은 그 대신에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대권 쟁취. 두 번째는 사법 방탄이죠.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를 위한 최대 우군, 최고로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어저께입니다. 29일 날 국회에서 총선 평가 그리고 향후 조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담회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민주혁신회의로 일단은 공천을 받은 사람이 50명, 여기서 31명이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정말 60% 이상의 공천 대비 당선되신 그 당선율을 나타내는데 좀 어마어마하죠? 이 초강경 원외 친명 조직이 이제 정말 원내 조직으로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최대 조직으로 거듭난 순간인데 어저께 국회에서 당선자 일종의 대회 같은 걸 했어요.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다는 거죠. 예, 저기 몇몇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원 중심 정당 혁신. 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당원 중심 정당 혁신. 당원 중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원들이 대부분 이제 친명 내지는 찐명으로 구성된 소위 개딸로 구성된 당원들인데 이 당원 중심 정당 혁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개딸이 중심이 된 정당 혁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개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비명 반명 이런 사람들 너희들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호를 내걸고 또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 이 구호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이날 혁신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멤버들과 함께 이재명 저녁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만찬 분위기는 굉장히 희희낙낙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어저께 더민주혁신회의 그 대회 간담회였는데 거의 대회 수준의 이 간담회에서 영상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 과정을 쭉 담은 이제 동영상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총 투표수 295표 중에서 가결 149표로 이제 가결이 됐어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그때 뭐 이재명을 포함해서 친명 그룹이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명 이놈들, 반명 이놈들 가만히 안 두겠어. 뭐 이런 각오를 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저께 그 나타났던 동영상 중에 이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대표를 담당했던 상임대표를 담당했던 김우영이라고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죠. 사람이 나와서 이제 우는 모습이 나와요. 울면서 차가운 분노로 저들의 배신을 응징하자.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명입니다. 즉 체포동의안에 이제 찬성표를 던진 비명, 반명들을 배신을 응징하자. 이런 연설을 한 내용까지도 이제 틀어졌어요. 자, 이 더민주혁신회의로 당선된 사람들 누구누구 있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이 5명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등등 사건 관련해서 변호한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이라면 그래도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할 때 그 정진상 등등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들, 소위 대장동 변호사 5명, 양구남, 광주 서울이죠. 김기표, 부천 을입니다. 경기도. 박균택, 광상갑, 광주 광상갑이고요. 이건태, 경기도 부천병,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인데 이 5명이 몽땅 당선이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은평갑의 김우현, 저 강원 도당위원장 하다가 이제 뭐 당규도 어겼다 이런 논란을 나가면서 그냥 은평갑으로까지 와서 현역 의원, 비명의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친명으로 이제 공천권 따내가지고 결국은 다 당선된 사람이죠. 뭐 JTBC 앵커했던 이정원, 이 사람도 뭐 앵커하면서 뭐 은근슬쩍 뭐 이재명 뭐 더민주혁신회의에 몸담아가지고 서울 광진갑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수울, 전남 여수울의 조계원, 그다음에 저 전남 보훈고성 자원강진, 문금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더민주혁신회의 원의 친명 조직에 몸담아 있으면서 소위 지난 4업 10, 22대 총선 때 비명을 자격하는 이제 자객공천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이대생을 미군에 성상납시켰다. 김환란 이대 초대 총장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때. 그리고 뭐 세종대왕, 뭐 성문란 매기, 뭐 퇴계 이황은 뭐 성관계의 지존이었다. 뭐 이런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정말 자기 스스로 그게 뭐라 그럴까 뭐 궁중 뭐 애로 담당 뭐 역사학자라고 그런 뭐 장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했던 김준혁, 이 사람이 또 이게 당선이 됐죠. 이 사람을 호명하는 순간 장래 뭐 열강의 도안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그 더민주혁신회의의 이날 대회를 이제 사회를 봤던 강위원 공동대표인데 강위원 씨는 또 누구냐? 아이 참. 왜 이런 사람들만 있는지. 성추행 논란, 그리고 음주운전 논란으로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이제 공천 신청했다가 이제 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출마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김준혁 이 당선자를 호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제 앞으로 2기 출범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보란 듯이 이분을 김준혁 당선자를 모시고 역사 특강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랄까, 인간이 금수와 다른 거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부끄러움을 아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그 무리를 일으켜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켜놓고 이분을 불러서 역사 특강을 듣자 이렇게 얘기하니 말이에요. 또 한 분 있죠. 대학생 딸 명의로 불법 사기 대출을 받았던 의혹을 받고 있었던 양문석 당선자, 문화일보 포함해서 뭐 전 언론이 정말 대서특필했던 사건이었던 20대 대학생 딸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세워가지고 아파트를 샀죠. 잠원동에 있는 22억 아파트를 사는데, 그래서 이제 흑석 김의겸 선생에 이어서 잠원 양문석 선생이라고 별명을 얻었던 이 사람을 또 소개하니까 멋쟁이 뭐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정말 가관입니다. 네. 이날 대회는 어저께 대회입니다. 이날 대회는 이런 당선자뿐 아니라 또 낙선자뿐 아니라 또 굉장히 그 주목을 끈 몇 분들이 왔는데, 소위 이제 국회의장, 이제 거대 야당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국회의장이 나왔을 텐데, 국회의장 이제 경선에 도전장을 냈던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 추미애, 우원식,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들인데 모두 참석했습니다.
자, 추미애 육선 의원이 됐죠.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2016년이 어떤 때입니까? 이게 박근혜 탄핵 때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으면서 박근혜 탄핵을 위한 당론을 잘 준비했고 이거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지금의 21대죠.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탄핵을 잘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뜻을 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장이 되면은 그다음에 당에서 이제 탈당을 해야 돼요. 탈당계를 쓰고 무적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 중립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상징인 것처럼 국회의장이 국민통합의 상징이죠. 그래서 국회의장의 그 국가서열은 대통령에 이어서 제 2위입니다. 2위. 대법원장이 3위 이렇게 되죠. 우리가 뭐 대통령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하는 이제 뭐 국무총리 뭐 2인자처럼 여기지만 국무총리가 7인가 8인가 그래요. 국가서열이. 그런 자리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탄핵을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는 듯한 뉘앙스를 흘리는 말 이렇게 했죠. 또 정성호 의원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여당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단호하게 나가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단호하게. 이 정성호 의원이 저도 뭐 잘 아는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5선이 됐죠. 정말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서서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단호하게 말하면 민주당의 당론에 맞는 그런 결의를 해나가겠다. 의결을 해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민주당이. 개딸이 점령한 민주당의 개딸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식 의원 또 어떻습니까? 육선 의원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그냥 양반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법안, 지금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이 200석인데요. 이걸 180석으로 낮춰서 통제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180석으로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다 이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게 법률 자체를 고쳐야 된다. 국회의장이 할 말은 아니죠. 또 의원식 의원 이번에 4선 의원이 됐는데 의장이 단지 사회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 8석. 부족한 의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범야권이 192석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당이 108석이니까 범야권이 192석인데 여기서 그 3분의 2를 채우려면 3분의 2라고 하는 건 뭐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의석. 헌법을 개정하는 즉 개헌에 필요한 의석. 그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석. 이게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부족한 의석 8석을 메꾸기 위한 국민적 압박을 만들겠다. 하나같이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될 국회의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말 김유당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개딸이 점령한 민주당, 극단적인 정말 이 진보가 점령한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이들의 의식을 살피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고 국회의장이 될 수도 없고 원내대표가 될 수도 없는, 또한 당대표가 될 수도 없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의원 더민주혁신회의 그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장이 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국회, 개혁국회로 가기 위한 기준을 우리가 발표할 계획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혁신회의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개딸과 그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국회의장이 못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혁신회의의 목적은 뭡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정권을 쟁취하자. 혁신회의 목적이죠. 초강경 친명 의원 이미 31명을 구축해놨습니다. 이미 원외 조직에서 원내 조직으로, 그리고 더 민주당 내 최대의 의석을 가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또 주요 당직들, 초선이 주요 당직들을 막 맡기 시작을 했어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법률위원장, 그리고 당 조직을 통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조직 사무부총장,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맡은 최대 조직으로 이미 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목적, 방탄과 대권을 위한 단일 대우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선에
더민주혁신위 출신의 3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최대 의원을 얻었고 최고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비상한 시기입니다.